자, 이번에 해볼 거는 아까 내가 이제 옥텟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쫙 다 했죠? 그쵸? 그럼 내가 지금부터 칠판을 쓰는 거 잘 봐야 돼, 얘들아. 뭐냐면은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친구랑 그리고 상당히 내용이 비슷하지만 최외각 전자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너네들이 구분할 수 있는가? 요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게요, 사실 내용도 엄청나게 다르고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요게 어떤 것 때문에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냐면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원자과 전자의 정의가 무엇이냐면은 아까 내가 살짝 필기를 했지만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영향을 주게 되는 그 전자들을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최외각 전자는 한자어예요. 최, 가장, 최고, 외, 바깥, 외, 각이 껍질각자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말로 해석해 보게 되면은 가장 어디 있는 바깥쪽에 있는 어디 껍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전자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최외각 전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아예 전혀 다른 두 친구인데 왜 굳이 헷갈리는 것처럼 저렇게 원자과 전자랑 최외각 전자를 구분을 했느냐? 하나하나 제가 지금 따져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화학결합이야. 여러분, 이 화학결합은 따지고 보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알겠죠?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친구의 정의가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게 되면요, 화학결합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어떠한 원소가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화학결합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두 개 정도 그려볼 겁니다. 첫 번째, 원자번호 11번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좋아요.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원자번호 17번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염소예요. 얘들아, 진짜 미안해. 요거는 진짜 무조건 기억해야 돼. 1번부터 20번까지는 기억하자. 다음 시간에 시험 한번 볼 거니까, 알았지? 외워와. 그리고 17번 염소야. 그럼 이 친구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들어가는 친구야. 이해됐니? 자, 대답 한번 해보자. 이 나트륨이 옥텟 규칙을 만족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개의 전자가 움직여야 되나요? 한 개의 전자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쵸? 두 번째,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되게 헷갈려 하거든. 잘 들어봐. 염소는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전자가 움직여야 됩니까? 한 개의 전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써줄게, 얘들아. 잘 들어봐. 나트륨은 몇 개의 전자를 버려야만 하는 거죠? 한 개요. 왜죠? 가장 바깥쪽에 하나가 있으니까요. 그죠? 두 번째, 염소는 몇 개의 전자가 이동을 했죠? 한 개요. 왜 한 개의 전자가 이동을 한 거죠? 7개가 있으니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잘 들어봐. 그래서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옥텟 규칙을 만족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가 이동하게 된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한번 던져보자, 얘들아. 그러면은 나트륨에 존재하는 원자과 전자는 몇 개라고 봐야 되는 거야? 한 개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염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는 몇 개라고 봐야 되는 거야? 7개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왜? 한 개의 전자가 이동을 했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7개의 전자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 몇 개라 그랬죠? 한 개요. 염소의 원자과 전자 몇 개라 그랬죠? 7개요. 자, 그러면 요거 물어보겠습니다. 나트륨의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한 개요. 염소의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7개죠. 어때? 거의 똑같죠. 거의 완전히 똑같아 버리죠.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자, 꿀팁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꿀팁이에요. 자, 원자과 전자랑 최외각 전자가 거의 비슷한 건 맞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단 1번부터 20번까지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단 18쪽 빼고 제외. 쌤, 왜 18쪽은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 오늘의 세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아까 제가 필기했잖아요. 원자과 전자랑 최외각 전자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며 원자과 전자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얘들 잘 들어봐. 세 번째, 우리 합법적으로 욕할 수 있어. 바로 이 18족 같은 경우는요. 가볼게요. 첫 번째 누가 있냐면은 가장 오른쪽에 누구 있지? 첫 번째 헬륨이 있어. 헬륨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럼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 2겠죠?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갈 거야. 그 다음 또 누가 있냐? 네온이 있습니다. 네온 사인 간판할 때 말하는 그 네온이에요. 이 친구는 원자 번호 10번입니다. 그럼 첫 번째 껍질 몇 개 들어갈까? 2개. 두 번째 껍질 몇 개 들어갈까? 8개. 그 다음은 누구냐면 AR, 아르곤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아르곤. 이 친구는 원자 번호 18번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생각해보자. 화학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옥텟 규칙을 만족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 그랬는데 이 18족 원소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만족하고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지, 얘들아? 그치? 따라서 이 18족 원소는 옥텟 규칙을 이미 만족하고 있어. 그 뜻은 만족해 나가는 과정인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 아하. 그러면 18족 원소는 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쵸? 자, 그러면 다시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자과 전자의 정의가 뭐냐면은 화학결합에 영향을 끼치는 전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외각 전자는 그냥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얘들아? 그지? 그럼 대답해봐. 세 번째, 이 18족 원소들은요, 원자과 전자는 몇 개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몇 개 있는 거예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화학결합을 애초에 하지 않으니까요. 그쵸? 하지만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 즉 최외각 전자는 몇 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헬륨은 2개니까 2개라든지 혹은 8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즉 여러분, 대부분의 원소들 1번부터 20번에서는 원자과 전자랑 최외각 전자가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18족 원소들은 어떻다? 다르다.
요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8족 원소들은 그 누구랑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알겠니? 자, 요거 하나 필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8족 원소들, 즉 비활성 기체들은요, 애초에 너무나도 안정적인 원소들이야. 안정적이다. 왜? 전자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랑 반응을 하지도 않는 거야.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 하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섯 번째,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건데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1. 원자 분자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숫자 1입니다. 원자는 아까 공부했죠? 원자가 몇 개 있다는 걸까? 한 개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래서 이 1원자 분자라는 의미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렇게 H2로 존재해도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얘들아, 산소 같은 경우는 요렇게 O라고 쓰면은 성질을 가지지 못해? 성질을 가지지 못해. 산소는 O, 2로 있을 때만 그 성질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활성 기체인 헬륨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어도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1원자 분자라는 단어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됐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네 번째로 강의할게 금속 원소들을 한번 제가 터치해볼까 하거든요.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이고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 유형이야. 알겠죠? 가볼게요. 네 번째 금속이입니다. 자, 잘 들어봐야 돼, 얘들아. 알았지? 잘 들어봐야 돼. 가운데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 근데 플러스야. 알았지? 잘 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어. 몇 개 있다고? 10개가 있어. 10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괄호를 칠 거야. 짜잔. 살짝 삐뚤닥하네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 잘 들어봐야 돼.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라고 쓸게요. 플러스. 대답해보자. 자, 얘들아, 플러스라고 했으면 이 친구 지금 어떤 상태의 전자 배치인 겁니까?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이지. 그치? 양이온이야. 자,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숫자 1인 거죠. 그쵸? 1이면은 몇 개의 전자를 어떻게 한 거야? 한 개의 전자를 아까 했잖아. 버린 거죠. 그쵸? 두 번째, 플러스라고 썼기 때문에 한 개의 전자를 버린 거야. 그치? 그럼 세 번째, 버리기 전에 원래 전자는 몇 개 있었을까? 원래 몇 개 있었던 거야? 지금 몇 개 있다 그랬지, 전자가? 10개. 한 개 버려서 10개가 된 거지. 그럼 버리기 전에 몇 개 있었어? 11개. 원래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저 전자 배치는 누굽니까? 나트륨 이온이라는 거 느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율표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반드시 외워야 돼. 못 외우면 문제 못 풀어, 얘들아. 알았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똑같이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 몇 개 있다고? 20개. 개 많네. 20개가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2 플러스라고 했어. 오호. 다른 건 모르겠고 플러스니까 어떤 이온입니까?
양이온이죠. 맞아 아니야? 맞죠. 이거 양이온이야. 근데 얘들아 2 플러스니까 우리 두 번째로 내가 필기했던 거대로 대답 한번 해보자. 2 플러스면 몇 개의 전자 어떻게 한 거야? 두 개의 전자를 어떻게 한 거죠? 버린 거예요. 두 개의 전자를 버렸어. 자, 그럼 대답해보자. 버리기 전에는 그럼 몇 개 가지고 있었을까? 원래가 22개였겠네. 너네 22개를 모르는구나. 나 바보다. 18개지, 참. 18개라고 할게. 바보. 미안해. 18개였어. 내가 바보다. 그럼 원래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20개 가지고 있는 거지, 얘들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칼슘 이온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반드시. 요거 못하면 시험 문제 못 풀어. 알겠어? 반드시 해야 돼, 요거. 자, 그 다음 금속 했으니까 뭐도 한번 해볼까? 비금속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요거까지 하고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 원소 하면은 진도 끝나요. 알겠죠? 금방 할 수 있어. 5번째 비금속이야. 자, 똑같아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어. 몇 개? 10개. 똑같이 10개네. 똑같이 10개야. 그런데 이번에 마이너스가 된 거야. 오호라,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우리 파악할 수 있는 거 마이너스라 그랬으니까 이 친구는 어떤 이온의 상태일까요? 음이온이겠네요. 오케이, 음이온이야. 음이온은 전자 얻어야 돼, 버려야 돼? 얻어야 돼. 마이너스니까 몇 개의 전자를 얻은 거야? 그렇지. 한 개의 전자를 얻었어. 그러면 얻기 전에 원래 전자 몇 개 있었을까? 몇 개 있었던 거야, 원래? 지금 그렇지. 원래 9개 있었겠지. 제발. 9번 누구야? 이 새끼들. 플루오린이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플루오린화 이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요거야. 자, 그 다음 똑같으면 똑같이 갈 거예요. 자, 가운데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18개. 몇 개? 18개.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래요. 오케이? 오케이. 마이너스니까 어떤 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음이온은 전자 얻어버려. 얻어. 2 마이너스니까 몇 개의 전자를 얻었을까? 2개의 전자를 얻었네. 자, 2개의 전자를 얻었으니까 얻어서 18개인 거니까 원래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죠. 16번 누구예요? 16번. 황. 그래서 이 친구는 황화이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진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예시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 숙제로 나갔던 제 프린트에서도 요런 얘랑 비슷한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을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가볼게요. 다음 요거 2개만 하면 끝나. 좀만 화이팅 하자. 자, 요번에 할 것은 무엇이냐? 간단해요. 자, 양심 선언 하겠습니다. 아까 물어봤던 거야. 너네 이거 다음 달에 시험 볼 거니? 아니요. 다 다음 달에 시험 볼 거니? 내년에 시험 보는 거죠? 네. 요거 그냥 죽닥치고 암기거든요. 요거 모른다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필기하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옥텟 규칙이 정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거는 내년에 다시 암기하셔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페이지에 그 개념책에 보시게 되시면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알칼리 금속이야. 얘들아,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 친구는 기체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금속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알칼리 금속은요 1쪽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들이야. 자, 질문 한번 해보자. 1쪽이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네. 네. 가장 왼쪽 제일 위에 누가 있지? 수소. 수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 비금속.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제외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그죠? 자, 그럼 누구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 I. 누구야? 대답해. 누구야? 리튬. 리튬. 얘는 쉽다. 나트륨. 그 다음 칼륨. 얘는 처음 볼 거야. RB라고 하고요. 루비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 친구는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비 뭐였죠? PP. PP. 오, 그러네. 헷갈릴만 하네. 얘는 RB, 루비듐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 알칼리 금속이라 그랬고,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얘네들은 단단한 금속이면서 고체야. 그런데 정말 특이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다? 너네 내가 지금 칼을 줄 테니까 그 책상이랑 의자 다리 잘라보세요 라고 하면은 못 잘라요. 너무 단단하잖아. 이게 어떻게 잘려, 그지? 근데 얘네들은 잘려. 칼로 잘립니다. 칼로 잘린다.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초콜릿 중에 꾸덕꾸덕한 초콜릿 알죠? 가난 초콜릿은 완전 딱딱하잖아. 그런 거 말고 포크 집어넣으면 꾹 들어가는 약간 로이스 초콜릿 같은 느낌 뭔지 알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무르다. 알겠습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 알칼리 금속에서 그냥 한 가지 몇 개 알아두면 좋을 만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 그 다음 수증기랑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반응을 잘해.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 생각해봐.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변해. 그러면 올바른 실험 결과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성질이 달라지니까. 그치? 그래서 물과 산소에 반응하지 않게 보관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보관할 때 석유라든지 양초 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핀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넣어서 보관해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알칼리 금속은요, 물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물에 넣어주게 되면 수용액을 만들게 되면 수소기체가 생성됩니다. 무슨 기체? 수소기체가 생성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수소기체가 생성되면서 강한 열도, 발열 반응도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유튜브에다가 나트륨 물이라고 치면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뻥 터져요. 조심하셔야 돼. 알겠지?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니다가 이 얘기 안 할래. 터졌어요? 나중에 얘기해줄게. 네 번째. 자, 이거 별 5개짜리. 알칼리 금속 있잖아. 알칼리 금속. 알칼리가 염기성이야, 얘들아. 알코올? 아이씨, 알칼리 염기성 아니야. 알겠지? 자, 얘는 물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수용액을 만들게 되면, 염기성을 띱니다. 무슨 성 띈다고요?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아시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반응성. 얘들아, 내가 아까 전에 마구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야기한 거야. 금속은 전자 버려요, 얻어요? 버려요. 버려요. 원자 핵이랑 전자랑 가까이 있으면 인력이 세요, 약해요? 세요. 멀리 있으면 약해요. 약하면 버리기 쉬워, 어려워? 쉬워. 인력이 약하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알칼리 금속에서 반응성은요, 전자를 잘 버리는 순서입니다. 무슨 순서? 잘 버리는 순서. 그래서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보다는 루비듐이 반응성이 더 커요. 전자 잘 버린다는 필기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내년에 공부하셔도 충분하니까요.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째 할로젠 원소입니다. 이게 교과서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 공통이긴 하지만 선생님에 따라서 할로젠이라고 하지 않고 할로겐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거든요. 그건 이제 영어적인 표현과 독일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할로젠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로젠은요 17족 원소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17쪽에 있는 친구를 단 2친구밖에 몰라. 첫 번째 플루오린, 두 번째 염소, 그 다음부터는 암기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BR, 브로민이라고 하는 친구고, 네 번째가 I. I는 뭔지 알지, 얘들아? 아이오딘입니다. 굿. 자, 두 번째. 얘들아, 17쪽이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비금속이지. 비금속은 대부분 다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그랬어? 액체 아니면 기체라 그랬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얘는요 아이오딘이 고체야. 알았어? 얘가 고체야.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요 고체 상태도 존재하고 액체 상태도 존재하고 기체 상태도 존재하는 상당히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할 만한 친구야.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얘들아 문제 풀 때 책 보고 풀어. 특유의 색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홍익에서는 색깔 문제 낸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다른 고등학교에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에다가 색깔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때 그렇게 보고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할로젠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특징들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 것도 존재해요. 이원자 분자. 얘들아, 아까 우리 18쪽 원소는 어떤 분자로 존재한다 그랬냐면은 1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랬지. 원자의 개수가 몇 개라는 소리야? 하나. 얘는 원자의 개수가 몇 개라는 소리야? 2개. 그래서 그냥 F2, Cl2 뭐 요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할로젠 원소는 17쪽이니까 전자를 몇 개 어떻게 하고 싶어 해? 한 개 받고 싶어 해. 이해됐어? 그래서 수소랑 두 번째 금속이랑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키포인트. 수소랑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로젠화, 수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뭐라고? 할로젠화 수소. 대표적인 친구 한번 써볼까요? HCl입니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잘 들어봐야 돼. 우리는 이 HCl, 염화수소라고 하는 친구, 즉 이 할로젠화 수소 있죠. 할로젠 원소랑 수소랑 결합하게 된 이 물질, 할로젠화 수소를 물에다가 넣어줄 거야.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번에는 산성을 띠게 돼. 얘들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알칼리 금속은 그냥 얘네들을 바로 넣어줘도 염기성이 돼. 이해됐어? 그치? 하지만 할로젠은 그냥 넣어주면 상관이 없어. 할로젠 화수소 요렇게 됐을 때만 산성을 띠게 돼.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요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는 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반응성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얘네들은 전자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원자핵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플로린의 반응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염소, 그 다음이 브로민, 그 다음이 아이오딘이야. 알겠습니까? 됐죠? 개념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